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영택입니다.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재료를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이식재료와 그다음 차폐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GBR 자체가 워낙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따로 떼놓을 수는 없지만요. 보시면 제가 결론 내린 바로는 이식재료는 뭐 이종골 혹은 합성골을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콜라겐 멤브레인은 가교성 멤브레인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물론 동종골이 쓰임새가 있을 거고요. 요즘에 말하는 치아 기반에서 자기 치아를 이용한 이식제,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자기가 제일 적합한 골 이식제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차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비가교성 멤브레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워낙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로 대표적으로 이걸 써놓은 게 처음엔 저도 합성골을 위주로 썼다가요. 요즘에는 이종골하고 그다음에 가교성 차폐막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성비,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가성비 면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니어도 최선의 결과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케이스에서 그런 걸 좀 이뤄왔고요. 이제 정말로 성공해야 되는 케이스, 뭐 두 번째 한다든가 이럴 때는 더 검증되거나 혹은 더 뼈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뼈들을 많이 이용했고요. 제 예전에 쟁점 토론에서 나온 케이스 하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BMP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블럭본도 필요할 때 더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종합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팁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케이스 영상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을지 한번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제노그래프트 합성골과 이종골 모두를 쓴 콜라겐 멤브레인 또 가교성, 비가교성 콜라겐 멤브레인을 쓴 가교성 콜라겐 멤브레인이죠. 크로스 링킹된 콜라겐 멤브레인을 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임플란트가 있고 치주가 워낙 안 좋은데요. 제가 하려는 부위는 여기 20번대인데요. 20번대 보시면 이미 다른 데서 여기 보시면요. 다시 전 사진을 좀 볼게요. 다른 데서 이미 사이너스 올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굉장히 많이 녹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이너스를 올렸는데 실패한 만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거를 임플란트를 저 높이에다 아무리 올라가는 임플란트, 요즘에는 뭐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GBR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GBR의 한 원리 중에 하나죠. 뼈를 만들 수 있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앞에 최후방 치아의 디스탈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장 뒤쪽에 임플란트 심으려는데 이 쪽에 뼈의 연결선상, 치아가 있다면 치아에 있는 뼈 높이만큼의 연결선을 그었을 때 그만큼의 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거기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뼈를 만들 생각으로 GBR을 계획하였습니다. 임상사진 한번 볼까요? 임상사진은 뭐 다 예상하시죠. 이제 임플란트 실패할 경우에 너무 좀 데미지가 커요. 발치한 뒤 5주가 지났는데 5달이죠. 5달이 지났는데 뼈는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 있고요. GBR을 안 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면 그래도 뼈를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임플란트 레이쇼를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는 좀 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지컬 스텐트는 항상 만들어야 되죠. 서지컬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보철물을 어디를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시전은 보통 크레스탈 인시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크레스탈 인시전이 혈행 공급이나 혈행 라인 때문에 제일 좋고요. 플랩은 고정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이 가이드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심어야 되는지, 그 다음 엑시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위치,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요. 절로 홀을 통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인덴테이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을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퀀싱 드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원하는 높이까지 일단 임플란트 식립을 해주고요. 두 개 원하는 위치에 아까 그 서지컬 스텐트를 통해서 식립을 했고요. 높이는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원래 처음 계획한 본 높이보다는 아무래도 낮아야겠죠. 거기보다 좀 낮지만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제대로 갔는지 다시 한번 서지컬 가이드로 확인을 해주고요. 네, 이제 GB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버 스크류를 덮어주고요. 예, 이제 멤브레인을 먼저 놓습니다. 멤브레인 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골리식이 돼야죠. 골리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놓는 것보다는 먼저 멤브레인이 어떻게 했는지 트리밍이나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워낙 범위가 버컬로도 넓어져야 되고 버티컬로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한 장을 큰 걸 써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일단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서 놨습니다. 본 그래프트는 당연히 해줘서 볼륨을 최대한 잘 예쁘게 쌓아주고요. 그다음 멤브레인이 사실은 비가교성 멤브레인에 비해서 가교성 멤브레인의 가장 큰 단점은 모양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요. 수화시킨다고 해서 막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앵커 슈처를 꼭 해줘요. 핀으로 고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흡수성 멤브레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라지잖아요. 세컨 서저리를 그쪽 부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버컬 쪽에는 안쪽 부분에 그 골막이나 아니면은 무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고정을 하고, 그 팔레탈 쪽에는 팔레탈 플랩에다 슈처해주는 아까 앵커 슈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슈처를 마저 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제노그래프트 사용했고요. 이때 사실은 합성골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이제 제노그래프트를 썼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노그래프트 추가로 넣고 해서 충분한 양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 가교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버티컬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크루나 핀을 써야 되지 않냐, 아까 지난 편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핀이나 스크류가 없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자체가 텐팅 스크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텐팅 스크류 역할을 임플란트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적절하게 고정이 잘 돼 있으면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골리식재 놓고 멤브레인으로 잘 이렇게 고정이 잘 되게, 방금은 팔레탈 플랩은 무업을 하지 않잖아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팔레탈 플랩하고 그 버컬 쪽에 골막이랑 잘 슈처를 해주면 딱 그 골리식재랑 멤브레인이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슈처를 이용해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술후 사진에서 크게 문제 없이 됐고요. 사실은 좀 더 아쉽게 좀 더 이게 디스탈에 있는 게 더 높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명심해야 될 거는 본 높이를 연결했을 때 그 이상으로 뼈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태진지만 부족하지만 처음 사진에 비해서 많이 볼륨감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만약 핀을 박았다면 안쪽까지 깊이에서 빼냈어야 되는데 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제거했습니다. 제가 제거한 멤브레인 사진을 좀 위에 부분만 제거했는데, 제거한 사진을 보시면 그대 형태가 그대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얘네가 이 그 치유되는 부위를 잘 보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왼쪽이 원래 모습, 오른쪽이 이게 제거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케라치나리 진지바를 각화치은을 늘리기 위한 각화치은 이식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힐링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리오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은 수치가 나왔고요. 네, 또 힐링된 다음 봤을 때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여기 모두 페리오 테스트가 좋은 값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GBR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그냥 전통적인 GB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은 처음에 우리 병원에 왔었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경치료니 발치니 다 오래 걸리니까 개인 병원에 가서 발치를 하고, 이 상태에서 발치를 하고 저희 병원에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젊은 분들은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리치가 이제 발치하고 나서 내로우 리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디펙트도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열어보니까 너무 얇네요.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고정하기에는 베이살본도 좀 얇아 보이고 일단 좀 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GBR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교성 멤브레인을 쓰고요. 멤브레인을 먼저 적용시키고 접어서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리식제를 놓고요. 마찬가지로 이종고를 썼고요. 그 다음 멤브레인을 사실 저 상태에서 멤브레인은 두꺼운 도화지처럼 약간 펴지려고 그래요. 이게 가교성하고 비가교성 차이 중 대표적인 건데 비가교성인 경우에는 그냥 골이식지 촥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냥 촥 달라붙을 텐데 얘는 좀 펴지려는 역할, 좀 딱딱한 두꺼운 종이랑 비슷한 코팅된 종이랑 좀 비슷하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벌어지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슈처로 그걸 어느 정도 잡아주죠. 종이기 때문에 종이는 아니죠. 콜라겐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양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막 구겨진다거나 아니면 겹친다거나 이거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에서는 문제가 정말 되는 거였는데 흡수성 멤브레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겹치더라도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치아와 거리를 뚫는 것도 있었는데 콜라겐 멤브레인은 그조차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골이 생길 것과 같은 부위, 필요한 부위에 해주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 양이 좀 적긴 했어요. 그래도 처음 수술할 때 왜냐하면 처음에 결국에는 뼈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작긴 하긴 한데요. 이 정도 처음 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게 보이죠. 그리고 수술한 다음이고요. 5개월 지났을 때 버컬본 쪽의 색깔이 저렇긴 한데 계속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저걸 뽑았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염증 반응이나 이런 기타 뭐 안 좋은 반응은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제 CT를 찍었는데 22번하고 23번 부위 이 부위에 역시 뼈가 조금 양산된 부위는 보이는데 여기 좀 어떤 단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부위도 있고 그래도 원하는 임플란트 심을 정도는 되네요. 5mm, 5.9, 6mm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추가로 골이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됐고요.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4개월 됐네요. GBR 한지 이 사진 때는. 그래서 막수업을 해서 마찬가지로 항상 늘 말씀드렸지만 서지칼 가이드를 사용해서 이걸 통해서 서지칼 가이드 만들어서 EUT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다. 이제 서지칼 가이드 이용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두껍진 않네요. 잇몸이 형성된 게. 근데 염증 없이 멤브레인이 딱 덮고 있는 만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중에서 맨 윗부분은 종이처럼 팔랑팔랑 거리길래 제거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사실 잘 찍은 영상은 아닌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영상 보시면 이 아까 말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소프트 티슈 레이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무법을 해요. 되게 달랑달랑거리고 임플란트는 그 소프트 티슈가 녹을지 아니면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깊이 심어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화세포도 있을 거고 그다음 섬유세포도 있긴 할 텐데 임플란트는 40N으로 제가 기계를 이용하고 그다음 추가로 고정을 더 하는데요. 충분히 고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핸드로 추가로 조금 더 넣어서 높이를 맞추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영상 보면서 보셔야 될 거는 요 연조직 있잖아요. 이 소프트 티슈 레이어가 살짝 움직입니다. 이거는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위에다 덮었을 때 비흡수성 멤브레인이 뼈를 형성했을 때는 1, 2mm 정도의 얇은 소프트 티슈 레이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썼을 때 티타늄막으로 뭐 공간 유지를 해줬지만 이럴 경우에는 3, 4mm 정도의 두꺼운 소프트 티슈 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막이 있지만 그 아래쪽에 뼈가 형성이 잘 됐고 성공적으로 보인 것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논문에서처럼 요거 이제 깊이 잰 거거든요. 2mm 정도 되고 여기 3, 4mm 정도 나오는 3mm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 임상에서 보시면
이게 골이 돼가고 있는 조직인데 약간 좀 흔들리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은 골 윗부분에 골이 되는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골 이식을 해주고 이종골을 한 번 더 썼고요. 그 다음에 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가교성 흡성 멤브레인을 써가지고 버컬 쪽에 볼륨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2, 3번이니까 아무래도 전치부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형태의 저기 치유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게 힐링이 제가 좀 낮은 걸 꽂았네요. 그래서 이 부위에도 제가 원하는 건 12번 부위, 13번 부위에 원래 진지발 레벨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진지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나머지 보철과에서 진행이 됐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브러스 레이어가 연조직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GBR 했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 제가 GBR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또 두 가지 정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GBR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아니라 GBR 할 때 인시전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GBR을 할 때는 더더군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왜냐하면 GBR을 하면 원래 조직보다 더 크게 덮어야 되기 때문에 플랩이 익스텐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플랩 익스텐션을 고려한 인시전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버티컬 인시전을 뮤코자까지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 인시전을 쭉 그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호리젠탈하게 더 그어주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팔레탈이 아무래도 두껍잖아요. 팔레탈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익스텐션해서 이제 GBR만 할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을 한다 하더라도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하지 않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 플랩을 연장해서 크게 덮을 수 있는 형태로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방법인데요. 페리온탈 릴리징 이시전을 하죠. 페리온탈 릴리징 이시전을 하면 저희 국내에서 연구한 바가 있는데 70% 정도 플랩 길이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리징 이시전을 그을 때는요, 막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딱딱딱딱 계속 하지 말고요. 한 번 이시전을 뮤코자 쪽에 이렇게 퍼포레이션 되지 플랩이 퍼포레이션 되지 않게 한 번에 쭉 그어서 연장되도록 딱 잡아당길 때 걸리는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파셜 티크니스 하듯이 쭉 해주면은 쭉 연결할 수 있는 릴리징 이시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의 익스텐션을 충분히 줘서 GBR 하고 나서 터지지 않도록 그게 부작용이 가장 크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플랩이 그러니까 안쪽에 멤브레인이 노출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혈행 공급을 생각한 인시전 디자인을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멤브레인 고정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멤브레인을 예를 들면 이제 비가교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쫙 달라붙긴 한데 그것도 고정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이오가이드 같은 비가교성 멤브레인도 핀으로 고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블럭 자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블럭본을 써가지고 블럭본인 경우에는 무업을 하지 않잖아요. 잘 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멤브레인을 덮으면 멤브레인이 거기에 달라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파티큘레이션 된 본이기 때문에 파티클로 되어 있는 본이기 때문에 항상 멤브레인 덮으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쓰는 방법이 슈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방법인데 팔레탈 쪽에는 슈처해주고 안쪽에는 핀으로 받고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요. 핀을 다 사용해도 되고 혹은 안쪽에 그러니까 앵커 슈처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면 핀으로 고정을 했을 때 멤브레인이 핀으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와 고정했을 때 보면 이거는 고정한 게 핀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했을 때인데 핀으로 고정하면 이렇게 골이식제가 잘 안정화돼서 이게는 아마 4주 때 사진일 거예요. 16대 사진 보면은 16주 때 보면은 엄청 뼈가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고 위에 부분 저희가 만드는 게 임플란트 하기 위한 뼈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핀을 사용하는 방법을 요즘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핀이나 뭐 스크류 같은 거는 모든 회사에서 나오니까요. 뭐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2차 수술을 만들지 않는 것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앵커 슈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슈처의 매듭은 안쪽으로 해요. 슈처의 매듭은 여기 보시면 여기 팔레탈 쪽에 하거나 이제 버컬 쪽에 보다는 아무래도 팔레탈 쪽이나 링괄 쪽에 해가지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플랩을 이렇게 확 잡아줘서 그쪽이 터지지 않게 꽉 잡아줄 수 있게 해주면서 안에 있는 그 이식체도 잡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앵커 슈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멤브레인만 잡아주는 슈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슈처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정말로 빵빵하게 이 부위에 빵빵하게 넣어서 슈처로 인해서 눌러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골 형성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파이브러스 레이어까지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 골리식 양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GBR 양을요. 네. 오늘은 GBR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에 한 것만 좀 강조해 볼게요. 플랩 익스텐션을 할 수 있도록 플랩 자체가 텐션 없이 이렇게 덮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요. 그다음 멤브레인이 고정이 잘 돼서 그 골 이식제가 뭐 이게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서 GBR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부에 걸쳐서 GBR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는 사실은 좀 더 포커스를 뭐 이식제나 이런 것보다는 스킬이나 아니면은 뭐 그 중에서 어떤 뭐 멤브레인을 썼을 때만 보는 거라든가 뭐 이식제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